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저번에 채용과정 편에서 오늘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다음 주에 면접을 보신다는 분이 계셔서 면접편을 먼저 찍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면접 관련 꿀팁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셔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무 면접이 있고 인성 면접이 있죠. 이제 실무 면접은 차과장급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이 임원들이 할 겁니다. 대부분 실무 면접자들은 보통 올려주는 역할, 야 같이 일해보자. 그리고 인성 면접관들은 자르는 역할, 잘가. 그럼 실무 면접부터 볼까요?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들, 요거는 공부하셔야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 잘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면접 족보 많이 찾아보시고요. 구매 가능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사실 이 자소서에서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거짓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원자 중에 동아리 회장을 했다고 자소서에 쓴 지원자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통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보통 동아리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동아리 회장이었다. 근데 이 지원자분은 동아리 이름을 썼어요. 하필 면접관이 그 지원자의 학교 선배였던 거죠.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자소서를 봤는데 내가 아는 동아리 이름이 나왔네? 면접이 끝나고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야, 혹시 동아리 후배 중에 누구누구라고 회장한 적이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그 후배는 이런 관련인지는 모르고 대답을 했겠죠. 이게 꼭 거짓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원자는 떨어졌습니다. 그 학벌이 좀 좋으신 분들 중에 이제 학교를 명시하지 말라고 써있기 때문에 신촌이라던가 안암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내 학교를 노출시킬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득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괜히 지금 또 아는 사람 나왔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걔 그런 애였는데요. 이 블라인드라는 의미가 학벌이 이제 점수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밝힐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만약에 거짓말을 썼다면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한 기본사항은 알고 가자, 요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그 당연한 걸 안 해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사실 면접관도 당연히 이건 알겠지 라고 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명이 뭐죠? 해밀턴. 그럼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뭔가요? 믿음, 사랑, 소망. 당연히 떨어졌겠죠? 사실 안 외웠던 건 아니었어요. 외웠는데 설마 그런 걸 진짜 기본적인 걸 물어보겠어? 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있었고, 그 당시에 계속 면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린 것도 있었고, 다 핑계죠.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한 탓이죠. 물론 여러분한테 이제 회사 연역 같은 걸 쫙 달달달 외워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회사의 주 사업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인재상, 비전,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자소서에 보면은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 아니면 열정을 보였던 거, 끈기를 보였던 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꼭 2가지씩 답변을 준비를 해가세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내용을 썼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고, 혹시 그 이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 창의, 노력, 성공,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은 다 2가지씩은 준비를 꼭 해가시기 바랍니다. 이 면접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보가 자소서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계속 기반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변 2개씩.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팀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잘 해결했습니다. 아니 대화로 어떻게 잘 해결한 거야?
상대방과 저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 대화를 말로 하지 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구체적이라 함은 말로만 떠들었는가, 아니면 설명을 할 때 뭐 그림을 보여줬던가, 아니면 내가 그려줬던가, 뭐 도표나 그래프를 그렸는가, 혹은 뭐 전문가의 조언을 어디 출처를 통해서 얻었다던가,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만 떠드니, 아니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니, 그럼 그 자료는 어떻게 찾았니?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물어본다. 요거 사실 그린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실무 면접에서는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걸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무진들은 여러분을 위로 보내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물어봄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덜 설명했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걸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잠깐만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하죠? 유튜브요! 인스타요! 페이스북? 뭔지 아시겠죠? 디테일. 자, 요 정도면 실무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심플하죠? 그리고 인성 면접. 요거는 사실 어떻게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성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냥 초연한 마음가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다 대답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에 남을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 걸맞는 인재예요.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알죠. 이미 우리 회사에 이 최종 면접까지 올 지원자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최종 면접까지 갈 확률이 높다. 그럼 얘는 우리 회사로 올 것인가? 다른 회사로 갈 것인가? 너 어디로 갈 거니? 이걸 물어보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뭐 에피소드 한 가지 정도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무 면접이든 인성 면접이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신감이에요. 이건 정말 필수적인 거죠. 저는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와, 내가 최고야. 야, 회사가 나 안 뽑으면은 이거 회사의 손해야. 나 진짜 인재인데 내가 들어갈 테니까 서로 윈윈 합시다. 이 자세죠, 이 자세. 물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세 아시죠? 이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세. 바지가 원래 찍을 땐 바지는 편하게 입는 건데, 요거 꼭 하고 면접장으로 들어가세요. 이걸 하면은 진짜로 자신감이 좀 생겨요. 딱 들어가면 허리 펴고 당당하게 내가 최고야. 뭐 질문 들어와 봐라. 거만하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가진다라는 게 뭐 목소리도 우렁차고 난 외향적으로 보여야 되고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제 옆에 있던 지원자는 되게 차분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차근차근 막 에너지 뿜뿜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면접관이 자네는 평소에도 그렇게 되게 침착한 편인가?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근데 붙었어요. 질문을 듣고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차근차근 얘기를 했죠. 쪼리 있게. 그러니까 꼭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가세요. 내가 내 대답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 침착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도 다 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였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자소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화이팅!